한 영국 사업가의 고백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루아침에 날린 이 남자는 왜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고 말할까요? 그가 5년 전 중국에서 벌인 일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반전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터 맥그리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비웃었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저는 62세의 영국인으로 글로벌 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사업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비용 절감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죠. 감정이나 애국심 같은 건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5년 전 중국 상하이의 거대한 공장 단지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라인들,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인건비까지.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그날 저는 K테크라는 한국 회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러 왔습니다. 5년 동안 제 회사의 핵심 거래처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기업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한국, 그냥 일본 따라하는 나라 아닌가? 제 머릿속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돈이니까 거래는 계속했죠. 회의실에서 K테크 대표인 이준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조용한 남자였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샴페인까지 터뜨렸죠.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맥그리거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때 이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동양인 특유의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맥그리거 씨, 저희에게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K테크는 내일부터 중국 공장을 완전히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통역상의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신 거죠? 리슈어링입니다. 전면적인 한국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미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K테크가 중국을 떠난다면 생산비가 최소 3배는 오를 겁니다. 한국의 인건비, 땅값, 규제들을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K테크는 1년 안에 무너질 거라고 말이에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계약 파기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40년 사업 경험상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회사와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맥그리거 씨입니까? 장첸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목소리가 묘하게 달콤했어요. 마치 꿀을 바른 것처럼 부드러웠죠. 어떻게 제 번호를... 걱정 마세요. 저는 K테크의 경쟁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요. 다음 날 상하이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첸을 만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였는데 정말 인상이 좋더라고요. 값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까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맥그리거 씨, 어제 K테크 회의는 어떠셨습니까? 장첸이 붉은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결정이죠. 한국으로 돌아간다니. 말이 됩니까? 하하. 역시 당신은 진짜 사업가군요. 장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같은 편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시대착 오적인 애국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즈니스를 감정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희가 K테크가 하던 일을 모두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품질에 절반 가격으로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매력적인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K테크와 똑같은 기술을 어떻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장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약간 찜찜함을 느꼈지만 돈 앞에서는 그런 감정도 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맥그리거 씨, K테크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구형 기술과 비싼 인건비로는 우리와 경쟁할 수 없어요. 장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계약이 있는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이 어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제가 한 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K테크와의 5년짜리 독점 공급 계약서 말이에요. 한쪽에는 이 계약서가, 다른 한쪽에는 장첸이 건넨 새로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장첸과 손을 잡으면 당장 수익이 2배로 뛰어요. K테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망할 게 뻔하고 저는 바보가 되는 거죠.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40년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찜찜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답이었습니다. 감정 때문에 사업을 망칠 순 없잖아요. 제가 그토록 서늘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첸이 K테크의 기술을 이미 훔쳐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장첸과 계약을 맺고 일주일 뒤, 저는 K테크의 계약 파기 통보를 하러 서울을 찾았습니다. 사실 좀 찜찜했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해온 곳이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서울 강남의 K테크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번화하고 직원들도 바쁘게 오가고 있더라고요. 망해가는 회사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중국을 떠난 회사치고는 너무 활기차 보였거든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준호 대표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패배감이나 절망감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맥그리거 씨, 어서 오세요. 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계약 파기하러 오신 거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씨, 저희가 중국을 떠난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비용 때문 아닌가요? 아니면 감정적인 결정이거나.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5년 뒤를 보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표실에 도착해서 계약 파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에요. 이준호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빙긋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가 대형 모니터를 켜더니 어떤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공장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제가 본 어떤 공장과도 달랐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희 새 공장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지었어요. 화면 속 공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움직이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걸 담당합니다. 중국 공장보다 생산성이 3배 높아요.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1단계에 불과해요. 2단계 공장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2단계요? 차세대 반도체 부품 전용 공장이에요. 저희는 이미 일본과 독일 회사들을 제쳤습니다. 이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맥그리거 씨, 우리가 중국을 떠난 이유는 비용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구형 부품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맥그리거, 큰일 났어. 장첸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데. 전화를 끊고 이준호를 바라보니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후회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맞나 싶었어요. 우리의 기술은 이미 5년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장첸의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니, 박살났다고 해야겠죠. 서울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모두 나쁜 소식뿐이었습니다. 장첸의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피터, 공장 전체가 불타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화재가 아니야. 제 런던 사무실 부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 소리야? 환경당국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장첸 공장이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거야. 그것도 몇 년 동안. 머리가 띵했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공급한 부품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대. 공동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첸을 통해 유럽에 공급한 부품들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자동차 회사 3곳에서 동시에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니 직원들 표정이 시궁창이었어요. 사장님, 배상 청구액이 나왔습니다. 얼마야? 80억 파운드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돌았습니다. 제 회사 전체 자산이 50억 파운드 정도였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장첸은 뭐라고 해? 연락이 안 됩니다. 공장 화재 이후로 잠적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거죠. 그 뒤로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하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평생 돈을 위해 살아오면서 진짜 친구는 하나도 만들지 못했거든요. 가족조차 이미 몇 년 전에 등을 돌렸고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심장마비인가? 119에 전화하려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으면 어떨까? 어차피 영국에 있으면 언론들이 달라붙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사업차가 아니라 병자로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요. 아, 그럼 한국 좋아하시겠네요.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아팠어요. 케이테크 이준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당신이 후회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인 걸 알고 배려해 준 거죠. 가슴이 아파요. 걱정 마세요. 지금 선생님 모실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한국에 대한 제 오만함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 말이에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다행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케이테크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엔지니어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계약을 파기한 회사 직원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저를... 이준호 대표님이 맥그리거 씨가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실까봐 걱정하셔서 제가 와봤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을 왜 걱정하는 거죠? 김 씨, 저는 당신 회사와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아프면 도와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즈니스 관계가 끝나면 인간관계도 끝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의사가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장마비는 아니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간 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저도 한때 사업에 실패해서 이 병원에 실려온 적이 있어요. 김민수의 얼굴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준호 대표님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대표님은 사업을 단순히 돈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감상적인 생각으로 사업이 됩니까? 됩니다. 저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때 김민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뉴스를 보여줬어요. K테크,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와 10년 독점 계약 체결. 기사를 읽는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언제 난 기사죠? 어제요. 맥그리거 씨가 파기하신 계약보다 10배 큰 규모예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K테크를 버린 사이에 그들은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친절을?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맥그리거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좋은 사업가다.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거다라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김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장첸 공장 화재를 미리 알고 있었나요? 김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희는 장첸이 환경 규제를 위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죠? 말했다고 해서 믿으셨을까요? 그때 맥그리거 씨 표정을 봤는데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누구 말도 들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K테크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제가 본 것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아요. 병원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퇴원했어요. 김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대표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세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준호를 다시 만나는 게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 봤자 파산 절차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K테크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업가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맥그리거 씨, 어서 오세요. 이준호가 직접 로비까지 내려왔어요. 예전과 똑같이 차분한 모습이었죠. 이 대표님, 저는 일단 올라가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승강기 안에서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씨, 저희가 왜 중국을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비용 때문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중국에서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로 말이에요. 새로운 시장이요? 기존 부품 시장이 아니라 미래 부품 시장이요. 최고층에 도착해서 특별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준호가 스크린을 켜자 전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희 부품이 들어가는 공장들이에요. 자동차, 전자제품, 의료기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빨간 점이 수백 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준호가 버튼을 누르자 파란 점들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파란 점은 뭐죠? 내년에 계약 예정인 곳들이에요. 파란 점까지 합치면 정말 전 세계를 덮을 정도였어요. 맥그리거 씨, 저희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미래 산업의 핵심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때 직원 하나가 들어와서 무언가를 귓속말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맥그리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방금 BBC에서 발표했는데 한국이 글로벌 4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대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무시하고 비웃었던 나라가 세계 4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희 K테크가 그 성공의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언급됐다는 겁니다. 이준호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BBC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K테크 같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로 무장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리포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거든요. 맥그리거 씨, 이제 아시겠어요? 저희가 중국을 떠난 이유를 말이에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이미 일본과 독일 경쟁사들을 제쳤어요. 이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가 K테크를 무시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준호가 빙그레 웃었어요. 맥그리거 씨, 당신은 좋은 사업가예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배신했는데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기회가 따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이준호가 제게 주려는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감동을 느꼈거든요. 이준호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맥그리거 씨,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죠? 새로운 계약서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배신한 사람에게 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는 거죠? 이 대표님, 저는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1달러요? 맞아요. 상징적인 금액이에요. 계약서에는 제가 K테크의 부품 공급 서비스를 1달러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대신 K테크가 저에게 공급망 관리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는 조건이었죠. 이 대표님, 이건 너무... 맥그리거 씨,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돈, 벌이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사업은 신뢰예요. 이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돈도, 인맥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저를 믿어준 독일 사업가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제게 기회를 줬어요. 돈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말이에요. 이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분 덕분에 오늘의 K테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배신했잖아요. 배신이 아니라 실수였어요.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맥그리거 씨, 한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용 때문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치 때문이에요. 가치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장기적인 신뢰와 파트너십을 말이에요. 이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가치를 지킬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단기간 이익만 따지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대표님, 이 계약의 진짜 조건이 뭐죠? 신뢰입니다. 투명한 공급망 확보와 상호 존중이 조건이에요. 그게 다인가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오직 돈만 생각하며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 신뢰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맥그리거 씨,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4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돈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신뢰 대신 선택했던 이익들,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된 제 모습까지. 이 대표님. 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준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말이에요.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명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 땅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K테크와 다시 계약을 맺은 뒤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저희 새 회사 본사예요. 맥그리거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죠. K테크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피터, 오늘 회의 준비는 됐나? 이준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저는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이죠. 독일 회사들이 정말 놀랄 겁니다. 오늘은 유럽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의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모두 K테크의 기술을 보러 온 거죠. 회의실에서 독일 사업가들을 만났을 때 2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이 정말 독일보다 앞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군요. 한 독일 사업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공장 견학을 마친 뒤 독일 사업가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독일에도 없어요. 품질 관리 수준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거든요.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 김민수가 말했어요. 맥그리거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어떻게 변했죠? 예전엔 돈 이야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2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김 씨,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진짜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휴대폰으로 BBC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기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글로벌 혁신 리더로 부상.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이 나라에서 겪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 대표님, 저는 이제 확신해요. 뭘 확신하시는데요? 한국이 단순한 사회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를 만드는 나라예요. 기술이 아니라 가치로 말이에요. 이준호가 빙그레 웃었어요. 맥그리거 씨,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영원히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매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한국에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이익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사회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의 신뢰와 기술을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말이에요.